안녕하십니까. 10강 끝나고 11강 들어가겠습니다. 11강의 제목은 함수고요. 이제 함수의 새로운 단어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함수에는 세 가지 일단 내용들이 나오네요. 함수의 정의 파트, 그 다음에 종류. 함수의 종류는 뭐 1대1 함수, 뭐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런 식의 종류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의 성질이라는 것은 함수 안에 갖고 있는 성질 중에 중요한 것들을 모아놨는데요. 뭐 우함수, 기함수, 그 다음에 뭐 선대칭, 점대칭, 그 다음에 주기함수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활용되는 거니까 단지 함수 단원뿐만 아니라 다른 단원까지 다 연결되는 거니까요. 다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함수의 정의 파트. 자, 함수의 정의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이제 해석합니다.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이렇게 x라는 게 있고 또 y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우리 이제 x의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그러죠. 정의역. 정의역이라고 그러고 y의 집합을 이제 공역이라고 말합니다. 공역. 이렇게. 그럴 때 x의 이제 원소가 이렇게 있겠죠. 뭐 1, 2, 3 있다고 치자. y의 원소가 a, b, c가 있을 때 이렇게 가는 함수를 이제 펑션 f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요 식은 fx는 y라고 적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되기 위해서 조건은 뭐냐면은 항상 x만 보는 거예요. 함수는 정의역만 보는 겁니다. 공역과 상관없어요. 함수는 정의역에 있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모든 원소가 다 대응돼야 됩니다. 모든 원소가 대응돼야 돼요. 여기서 1이 만약에 A로 같고 2가 뭐 C로 같고 3이 B로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1, 2, 3이 전부 다 가야지만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대응돼야 되냐면은 이 원소들이 이렇게 가버리면 두 개로 이렇게 막 대응돼 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함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단 한 번씩만 대응돼야지만 함수가 됩니다. 단 한 번씩만 대응될 때를 말한다. 자, 대응이라는 것은 y-값에 딱 찍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대응될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역 안에서의 모든 원소가 단 한 번씩만 대응될 때를 함수라고 말하고요. 얘를 그래프로 표시하게 되면은요, 그래프. 자, 그래프 잘 나오죠? 다음 중 함수인 것은 아닌 것은. 자, 그래프 표시할 때는 뭐냐? y축과 평행한 선을 걷을 때 만나는 점이, 교점이 하나가 돼야지만 그때가 함수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다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는 게 하나가 되잖아요. 이렇게 함수가 됩니다. 항상 만나는 교점을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런 것들. 자, 이것도 함수가 되죠. 만나는 게 하나가 되니까. 자, 세 번째, 다 전부 다 1차 함수를 말하는 거겠죠. 자, 우리가 이런 거는 함수가 되지 않아요. 자, 지금 세 개 다 직선의 방정식인 거 보이시죠? 세 개 직선의 방정식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만나는 교점이 무수히 많아지기 때문에 얘는 함수라고 하지 않는다.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모두가 함수가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 중에 요렇게 기울기가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요거 상수함수 요런 것만 합쳐가지고 1차 함수라고 그러고 얘는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원 같은 경우는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되니까 얘는 또 함수가 또 안 돼요. 두 개니까 함수가 또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2차 함수 이런 것들은 함수가 되죠. 만나는 게 하나니까. 그런데 얘를 거꾸로 세우는 함수가 또 있어요. 이렇게 해서 포물선 함수 이런 것들은 만나는 게 두 개이기 때문에 또 함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되는 것에 대한 부분과 안 되는 부분들은 정의역만 보고 판단한다는 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두 번째 이제 1대1 함수부터 시작할게요. 함수의 종류의 시작은 1대1 함수죠. 함수의 종류의 책이 토탈 네 가지가 나왔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책에 나온 정의대로 이제 푸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나왔어요. x1과 x2가 다를 때 fx1과 그 다음에 fx2가 다른 함수. 자, 이것이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예요. 자, 일단 이게 부정하고
부정하니까 좀 복잡하죠. 이것을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쪽에 배웠던 대우를 써볼게요. 대우. 대우를 이해하는 게 더 낫겠죠. 대우로. 대우를 쓰게 되면 함수 값이 같아지는 겁니다. fx1과 fx2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같아질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함수 값이 같을 때 그때 정의역도 같아지는 거. 자, 이것이 이제 1대1 함수 정의예요.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는 두 개의 정의역 x값이 다르면은 y가 달라져야 돼요. 자,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두 개가 아예 다르게 만날 때를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x가 1, 2, 3이 있는데 y가 나오면은요. y가 뭐 이렇게 4, 5, 6이라고 칠까? 그러니까 1이 4로 가면은 2는 4로 갈 수가 없어요. 달라야 되기 때문에. 2가 5로 가고 그러면 3은 자연스럽게 6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함수가 되는데 1대1 함수는 이렇게 정의역이 더 많아도 상관없어요. 얘는 정의역이 공역이 치역보다 많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치역보다 n 치역보다 얘는 n 공역이 많아도 1대1 함수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1대1 대응이 나오는데요.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1대1 함수에 포함되는 걸 말합니다. 1대1 대응 중간에 함수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1대1 대응이 제일 중요한 함수죠. 너무너무 중요한 함수예요. 이거는 뭐 출제도 잘 되고 앞으로 이용도 잘 되기 때문에 익히도록 합시다. 1대1 대응은 일단은 첫 번째 이것을 만족해야 됩니다. 똑같이 만족을 해야 돼요. 1대1 함수를 그대로 만족을 하면서 두 번째 얘는 치역과 공역이 똑같아야 돼요. 요 안에 있는 것과 공역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말합니다. 당연히 치역과 공역이 똑같으니까 정의역과 치역과 공역의 개수가 똑같겠죠. 다시 말해서 n 정의역 그리고 치역과 공역 똑같으니까 n 치역이 되는 것이죠. n 치역 공역 이렇게 할까요? 공역이라 할까? 그냥 둘 중에 하나가 적을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만족하는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정의를 이렇게 하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세 번째랑 네 번째 게 잘 나옵니다. 세 번째 게 더 중요한데요. 얘는 1대1 대응 함수는 반드시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가 되기 때문에 얘는 한 방향으로만 증가 또는 감소가 되는 함수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한 방향으로 증가가 되거나 한 방향으로 감소가 되는 이러한 함수의 모양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그래프가.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은 얘는 y 이꼬르 x의 대칭인 함수가 되기 때문에요. 얘는 역함수를 갖는 함수를 말합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이 두 가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역함수를 갖는 함수를 말한다. 그래서 항상 역함수랑 1대1 대응, 그 다음에 단조 증가 감소랑 1대1 대응은 한 세트니까 잘 익혀두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자세히 할게요. 자, 세 번째 함수는 이제 항등함수가 나오고요. 항등함수는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은 y 이꼬르 x를 말합니다. 얘를 특별하게 말을 하면 얘 함수의 이름은 i가 돼요. 아이덴티피케이션 펑션 해가지고 ix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얘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어떤 함수든 간에 이렇게 합성을 하잖아. 얘는 교합법칙 성립하고 원래는 함수는 일반적으로 교합법칙 성립하지 않지요. 성립을 하고 뒤에 자기 자신이 되게끔 만드는 걸 말합니다. 곱셈으로 말하게 되면 항동원 역할을 하는 거죠. 항동원 역할을. 자, 그런데 어떠한 조건이 붙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1, 0, 1이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해서 y는 x 세제곱이 돼도 얘는 자기 자신이 되겠죠. 마이너스 0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 0 집어넣어도 0, 1 집어넣어도 1이니까 이때는 얘가 항등함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y = x다 라고 말하면 틀려요. 얘는 조건이 붙었을 때 자기 자신을 만드는 모든 함수가 항등함수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함수를 말한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y = x라는 건 이렇게 되겠죠. 자, 네 번째 함수가 상수함수고 상수함수는 치역이 하나로 모아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프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겠지. y = c라는 함수의 모양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함수를 정리했습니다. 거기 이제 104쪽에 보면은 그 모양이 3개가 나왔죠. 1대1 대응 함수의 모양과 항등 함수의 모양과 상수함수 모양이 나왔죠. 이렇게 1대1 대응은 꽉 채워져야지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 항등 함수는 그러니까 x 정의역과
시각이 똑같아야 되고요. 상수함수를 하나로 모아지는 함수의 모양이 되는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모양들이죠. 이제 중요한 세 번째 걸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요. 함수의 일반적 성질을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일반적 성질을 나타내는 함수. 자, 이거는 함수 자체적으로 중요한 것도 있지만 다른 단원에서 계속 이용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우함수, 기함수라는 부분이 나와요.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 정말 잘 나오는 내용이죠. 함수의 정의로 말을 하면 우함수라는 거는 y축 대칭의 함수를 말합니다. 자, 이것을 y축 대칭의 함수를 말하는 거고 기함수는 원점 대칭의 함수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런데 얘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항상 수학은 이 식으로 나타내요, 식으로.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f-x가 fx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함수는 다 이걸로 풉니다. f-x는 fx가 된다. 그리고 원점 대칭 같은 경우는, f의 -x가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물론, 여기 앞에는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단서가 붙어야 돼요. 얘는 모든 값에 대해서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정의할 때 항상 임의 x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에 대해서 성립해야지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우함수는 y축 대칭이니까 이런 그림의 모양을 가질 겁니다. 일반적으로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다 우함수 때 이렇게 그려볼게요, 한번. 어떤 특징을 갖냐면은요. x를 한번 나타낼게요, 여기다 이렇게. 나타내면 여기가 y값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길이가 똑같은 값에 -x를 찍어서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잘못 그렸네, 그림을. 여기서 이쯤에서 만나도록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랬을 때 요 y값과 이 y값이 만나는 걸 보니까 똑같아지죠. 이렇게. 요 함수의 좌표가 이 함수가 y = fx니까 얘는 fx가 되겠죠. 얘는 f-x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개가 같죠, 지금. 자, 따라서 두 함수가 같아집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 우함수라는 이런 특징을 갖게 되는 거고요. 기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은, 기함수는 보통 3차 함수, 이런 것들 말하기 때문에 한번 그림 나타내면은, x가 있어요. x가 있을 때 함수 fx가 이쯤에 있어요, 이렇게. 얘는 x, fx가 되겠지. 여기도 이제 -x가 있다고 쳐요. 여기 내려가면은 얘는 좌표가 -x, fx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요렇게 요놈과 요놈이 길이가 똑같아지는 원점은 길이가 똑같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요 x가 길이가 똑같듯이 요 길이가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은 대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fx의 위치와 얘의 위치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f-x의 위치가. 마이너스 뺐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치가 같아진다는 거. 요렇게 나오는 게 공식이에요. 두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공식이니까 암기하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그러면 우함수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우함수는 짝수차 함수. 짝수차 함수는 전부 다 우함수예요. 4차, 2차, 아니면은 뭐 상수함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함수입니다. 짝수차만 있는 것은 다 우함수를 말하는 거고 기함수는 홀수차 함수예요. 다항함수 중에 홀수만 있는 것을 말합니다. 3차 함수, 1차 함수, 그러니까 홀수차끼리 모아둔 거 전부 다 기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우함수가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 책에 나와 있지만은 y =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도 똑같이 얘는 우함수 그래프입니다. 기함수는 뭐 다음에 하겠지만은 sin x의 그래프와 y = 탄젠트 x의 그래프는 전부 다 기함수가 됩니다. 추가로 하나가 더 나왔는데요. 요런 게 있어요. f 절대값 x의 그래프. 이렇게 x에만 절대값 붙이는 거 전부 다 우함수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y는 절대값 x의 뭐 세제곱 플러스 절대값 x 이렇게 나타내잖아.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우함수가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그래프를 그릴 때 y축 오른쪽만 살리고요. 그 다음에 걔를 y축 대칭시키는 게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이런 거 전부 다 우함수가 됩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런 것도 우함수가 돼요. 이런 거. 왜 우함수가 되냐면은 여기 x제곱은 얘랑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x에만 절대값이 있는 함수를 말하는 x에만.
반면에 이런 것들은 우함수가 안 됩니다. 우함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절대값이 x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우함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함수가 되는 것들은 이런 것까지 되기 때문에 쭉 정리하도록 하시고요.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두 번째 내용 볼게요. 두 번째 내용. 두 번째 제목은 선대칭 함수예요. 선대칭 함수. 선대칭 함수도 너무너무 중요한 함수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고 갑시다. 선대칭 함수는 더군다나 출제가 됐었어요.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맞출 수가 없는 좀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선대칭 함수 봅시다. 선대칭 함수의 특징은 일단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x = a라는 선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대충 그려서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자. 중요한 건 얘는 지금 원점이라는 선이 주어진 거고 얘는 x = a라는 게 지금 선이 된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좌표를 표시할게요. 길이가 똑같은 좌표를 표시할게요. 이렇게 해서 똑같은 좌표를. 얘를 좌표를 내가 a 플러스 t라고 하면 되겠죠. a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t만큼. 얘를 a 축으로 a 마이너스 t라고 말하면 되겠죠. x라고 할까요? x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나타낼게요. 그러면 여기에 길이가 똑같은 위치에 있는 함수값이 나오겠죠. 이 함수값의 위치는 a 플러스 x, f a 플러스 x가 될 것입니다. 이 좌표가 생기는데 이 좌표도 마찬가지로 a 마이너스 x, 얘는 f a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 보다시피 요 놈과 요 놈이 같잖아. 그래서 f a 마이너스 x는 f a 플러스 x가 될 때, 요렇게 될 때 얘를 우함수라고, 선대칭 함수라고 말하는 거야. 얘는 보자마자, 요 x = a 대칭이라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x = a 대칭인 함수에 대한 일반적인 식이에요, 식. 자, 그런데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a-x 대신에 t를 대입해, t를 대입하면은 x는 뭐가 되냐면은 a-t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요. 여기 x를 t로 치환시켰으니까 t로 집어넣고요. 오른쪽에다가 x에다 이걸 집어넣는 거야. a-t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얘는 f2a-t가 되겠죠. 그 다음에 t라는 변수를 x로 바꿔버리게 되면 얘는 fx는 f2a-x라는 함수가 되고 요것이 똑같은 선대칭 함수에 대한 식입니다. 이 두 가지 같은 함수예요. 되게 중요한 식이니까 암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에 이렇게 2a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x = a 대칭이구나.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fx는 f4-x라고 치면은 이 함수를 보자마자 바로 떠올라야 돼요. 얘는 x = 2a이기 때문에 이 대칭인 함수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두 개 부호가 반대가 돼야지만 선대칭 함수예요. 왜냐면 이게 주기함수랑 비교가 되는데 주기함수는 둘 다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기억할 것은 두 개가 부호가 반대라는 거.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대칭 함수 너무 중요하니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내용 들어갈게요. 세 번째 점대칭 함수고 조금 어려운데 원리는 똑같으니까 봅시다. 점대칭 함수. 얘는 보통 점 a, b 대칭이라는 표현을 쓰고 항상 이해할 때는 그래프로 이해해줘. 그래프로.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게요. 먼저 x축을 쭉 그려놓고 나서 여기 이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좌표를 내가 a, b이기 때문에 여기가 a라고 치자.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이 대칭이라고 칠게요. 이 좌표 이름을 a 플러스 t, 그 다음에 fa 플러스 t가 되겠죠? 여기는, 이 좌표는, a-t가 되겠죠? 길이가 똑같으니까, a-t가 되고, 위에 적을게요. a-t, 함수값은 f, a-t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요. 요렇게 됩니다. 이 좌표 이렇게 있는 거야. 항상 말하지만은, 점대칭은 중점을 이용해서 합니다. 중점을 이용한다. 자, x의 중점이 얘가 되는 거죠. 자, b. 볼게요.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자, 함수값 보는 함수값, 요 fa 플러스 t와 얘의 중점이 지금 b가 되는 거죠. 2분의 fa 플러스 t 플러스 fa 마이너스 t가 요것이 이제 b가 되는 요게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쁘게 정리하면은 t 대신에 x라는 변수를 쓰니까 2분의 fa 플러스 x 플러스 fa 마이너스 x는 b라고 적게 되면 얘는 점대칭 함수구나. 다시 말해서 a, b인 대칭의 함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은 a 플러스 x 플러스 a 마이너스 x는 이 b가 될 때 두 가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점대칭 함수도 정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물론 거기 요거 t 대입해가지고 식을 만들어서 fx 여기가 f2a 마이너스 x 써도 마찬가지니까 두 가지 다 정리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함수를 볼까요? 네 번째 함수 중요한 주기 함수가 나오는데요. 자, 주기 함수 중요하죠, 이것도. 선대칭 함수 중요하고 주기 함수 중요합니다. 주기 함수. 대표적 함수는 fx는 fx 플러스 p인 함수를 말하겠죠. 이럴 때 이게 주기가 되겠죠. 얘가 주기가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주기의 최소값이야. 주기의 최소값. 여기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fx 플러스 p가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제 같이 책에서 2분의 p를 했구나. 여기다 양변에다가 x에다가 x 마이너스 2분의 p를 대입합시다. 여기다 지금 대입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fx 마이너스 2분의 p가 될 것이고, 얘는 fx 2분의 p 집어넣으면은 플러스 2분의 p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기함수에 대한 식이다. 뭐 아래 거 별로 중요하지는 않는데요.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왜 얘는 잘 나오냐면 요 놈과 요 놈의 값이 부호가 똑같죠. 부호가 동일합니다. 아까 했던 선대칭과 다르게 부호가 동일하다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주기함수도 요거 익혀둬야 되는 함수죠. 자, 다섯 번째 함수가 있는데요. 넘겨볼까요? 여기 이런 함수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딱 보고 알 수 있는 함수를 말하는 건데요. fx 플러스 y가 fx 그 다음에 플러스 fy가 될 때, 자 이렇게 될 때 이 함수의 이름은 y는 ax가 됩니다. 그럼 대입해보면 돼요. 이거 대입해보면 x 플러스 y 그 다음에 x 플러스 전개시키면은 ax 전개시키면 ay가 되기 때문에 이 식이 되는데요. 이 함수의 이름은 원점을 지나는 함수입니다. 직선이에요. 그래서 원점 지나는 직선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이 함수의 이름이야. 딱 보자마자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개를 더할 때 이번에는 fx 곱하기 fy가 될 때가 있죠. 지금 책이 잘못됐네요. 책이 잘못된 거 제가 수정해 드릴게요. 여기서 fx 플러스 fy 이렇게 됐는데요. fx 곱하기 fy가 됐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는 함수의 이름은 y 꼴 a의 x인 함수를 말하는 거고요. 얘는 잘 보다시피 x 플러스 y를 집어넣어봐요. a의 x 플러스 y가 되겠죠. 얘는 똑같이 대입하면 a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ay가 되겠죠.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곱할 때는 맞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보자마자 y는 ax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함수는요. 이게 적을까? fxy가 나옵니다. fxy가 나오고 얘는 fx 플러스 fy가 나옵니다. 여기서 얘는 곱할 때를 말하는 거고요. 곱할 때 함수는 이 함수의 이름은 이렇게 할까? 1번, 2번, 얘를 3번으로 합시다.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y 꼴 로그 함수를 말합니다. 로그 함수를 말하는 거야. 로그 함수. 이 함수의 이름은 로그 함수야. 이 함수의 이름은 원점을 지나는 함수고 요 놈의 함수의 이름은 y는 x 지수 함수를 말하는 거고요. 정리하면 로그 a에 이걸 대입하는 거죠. xy는 진수끼리 곱할 때는 두 개가 분리가 되는 거 아시죠? ax 플러스 로그의 ay가 된다. 그래서 얘는 딱 보고 알 수 있는 함수의 성질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자, 나머지 이렇게 fx 나왔던 이 식에 나왔을 때 이런 함수를 모르겠으면은요, 그 다음은 다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거 이제 문제 나왔으니까 나중에 풀도록 할게요. 정리합시다. 자, 두 개가 이제 남았습니다. 여섯 번째 함수의 이름은
여섯 번째 함수는 아래로 불러긴 함수. 그 다음에 위로 불러긴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래로 불러, 위로 불러. 오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니까 이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아래로 불러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는 게 좋아요. 아래로 불러긴 함수. 대부분 이제 2차 함수의 모양이니까. 그 다음에 한번 이런 그림을 그려볼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라고 시작. 그랬을 때 이 좌표를 A라고 그러고요. 이 좌표를 B라고 할게. 자, 그리고 얘의 중점을 찍으세요. A와 B의 중점을 딱 찍으세요. 이 함수의 이름은, 이 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지. 자, 잘 보세요. 그러면은 요때 함수 값이 여기 이렇게 위치하겠죠? 이렇게 갖고 이렇게 위치하겠죠? 이렇게. 이 함수의 이름은 F 2분의 A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이 함수 값의 의미는 이 좌표에서. 자, 그러고 나서 요 좌표가 함수 값이 FA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함수 값, 여기 B일 때, 요 함수 값이 FB가 되겠지. 그러고 나서 FA와 FB의 가운데를 찍으세요. 얘는 함수 값의 중점이 되겠죠. 요 좌표가, 좀 일로 뺄까? 얘는 FA와 FB, 요 두 개의 가운데 값이니까 2분의 FA 플러스 FB가 되겠죠. 얘는 함수 값의 중점. 얘는 요 두 개의 중점의 함수 값. 보다시피 크기가 얘가 더 크지. 자, 정리할게요. F 2분의 A 플러스 B가 작을 때, 뭐보다? 2분의 FA 플러스 FB. 이렇게. 사실 요거, 이꼴을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요것을 아래로 블록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이것이 함수의 정의야. 아래로 블록 함수의 정의야. 자, 정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 놈의 이름을 x의 중점의 함수 값이죠. f니까. 중점의 함수 값이 요렇게 해서 얘는 함수 값들의 중점보다 더 작을 때를 아래로 볼록이라고 정의하겠죠. 그러면 반대가 되면 위로 볼록이 되겠죠. 위로 볼록은 두 개가 반대가 될 때겠죠. 뭐 어렵지 않으니까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함수로 할까요? 자, 마지막 함수 이름은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책에 나와 있는 모양은 이렇게 나왔어요. 증가함수의 모양은. 당연하겠죠? 두 번째 모양의 함수의 이름은 이렇게 됐어요. 자, 이때 항상 x는요, x의 값을 얘기할 때 x는 항상 오른쪽으로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이제 이 좌표가 있는데 이 좌표 이름을 a, fa라고 합시다. 이 좌표가 있는데 이 좌표 이름을 b, fb라고 합시다. 자, 항상 x는 증가합니다. a가 b보다 작을 때, 오른쪽으로 쭉 갈 때, 일 때 함수 값도 fa, fb가 더 크잖아. 이렇게. 이럴 때를 증가함수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역의 값이 커질 때 함수 값도 커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가함수로 표현을 하고요. 감소는 반대가 되면 되겠죠. 그 좌표가 a, fa인데 여기 b, fb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x는 커져. x는 커지지만 y는 작아지는 걸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될 때가 감소함에 대한 수학적인 식이니까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기출문제 파트 들어갈게요. 기출문제 첫 번째 나와 있는 키워드는 함수의 기초 계산법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선대칭 함수, 중요한 함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는 1대1 함수에 대한 얘기고요. 네 번째는 함수의 일반적 정의. 자, 아까 말했지만은 딱 보고 알 수 있는 함수가 아니면 대입해 보는 겁니다. x 0 집어넣고 뭐 y 1 집어넣고 대입해 보면 돼요. 다섯 번째 함수의 종류, 아까 했던 것들이니까 여섯 번째 정의. 자, 이렇게 함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문제를 냈네요. 1번 봅시다. 함수의 기초계산. 이건 쉬우니까 빨리 할게요. f3x가 3 플러스 x분의 3일 때 3분의 1 fx를 구하라. 뭐 이런 것들이야 그냥 간단하게 풀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얘를 바꾸는 거야. 얘를 x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x 대신에 3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자, 바꿉시다. 그러면 첫 번째 할 일은
바꾸면은 fx가 될 것이고요. 오른쪽에 똑같이 얘가 3분의 1x를 집어넣는 거니까 3 플러스 3분의 1x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1 곱하는 거네요. 일단 이것부터 먼저 정리하고 갈까? 여기다가 분수를 없애려면은 분모 분자에 똑같이 3을 곱합시다. 분수 없애려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왼쪽은 9가 될 것이고 오른쪽은 3 곱하니까 x가 될 것이고 여기가 9가 되는 이렇게 식이 나왔네. 근데 여기 전체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는 거야. 두 번째 3분의 1을 곱합시다. 3분의 1 fx니까 3분의 1 곱하기 9 플러스 x 분의 9. 얘는 분자에만 곱하죠. 분자에만 곱하니까 얘는 정답은 9 플러스 x 분의 3이라는 답을 얻게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가 그 유명한 선대칭 함수고요. 이거는 별표 한번 칠게요.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요. 이런 식이 나왔어. f 2분의 3 플러스 x. 그 다음에 f 2분의 1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어렵죠. 두 개가 다르니까. 하지만 플러스 x 마이너스 x 두 개 부호가 반대시. 자, 부호 반대니까 얘는 선대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할까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합시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합시다. 요 두 개의 값을 같게 해주려고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용할 게 이거잖아. f a 플러스 x는 f a 마이너스 x일 때 얘가 x 이퀄 a 대칭 함수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x 이퀄 a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 형태를 바꿔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집어넣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왼쪽이 f 2분의 3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오른쪽은 f 2분의 1 마이너스 가로치고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정리하면은 여기 2분의 3 빼기 2분의 1이니까 f 1 플러스 x가 될 것이고요. 오른쪽은 플러스가 돼버리니까 f 1 마이너스 x가 돼서 완벽한 이제 대칭함수의 선대칭함수의 모양이 됐죠. 그래서 얘는 보자마자 x 이퀄 1 대칭인 함수야. 자, 이까지를 찾아도 이 문제는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얘가 서로 다른 내점에서 만난대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됩니다. 얘는 x축 위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1이 있어. 그런데 이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x축에서 서로 다른 내점에서 만난대요. 이렇게. 이게 특징이야. 네, 보다시피 여기 요 두 개가 같고 그 다음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이 이렇게. 그래서 얘는 중점 역할을 하는 거야. 한번 해볼게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할 때요. 얘는 알파와 감마의 중점이지. 자, 다시 한번 할게요. 2분의 알파와 감마의 중점이 1됩니다. 이게 x 이퀄 1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의 중점이 1 된다. 자, 결론적으로는 얘는 알파 플러스 델타가 2가 되고 그다음 베타 플러스 감마가 2가 되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것은 네 가지를 다 더하는 거죠. 자, 네 가지를 다 더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4가 된다는 건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x 이퀄 a 대칭일 때는 항상 중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자, 마무리 짓게요. 자, 세 번째 함수 1대1 함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세 번째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x가 있는데 얘가 1, 2, 3, 4, 5래요. 그런데 x에서 x로 간대.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쉬워. 그래서 x로 간다. 얘도 똑같이 1, 2, 3, 4, 5로 간다. 그럴 때 대응되는 걸 찾는 거야. 뭐라고 나왔냐면요, f1은 3이래요. 자, f1은 3이니까 일단 대응을 시켜. f1은 3, 그대로 쭉 이읍니다. 그 다음에 f2는 4, 그대로 이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f2는 4까지 구했어. 근데 나머지를 찾는 거죠.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f 합성 fx가 x래요. 다시 말해서 얘는 fx가 x가 되겠지.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두 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f를 만들려고 x 이퀄 1 대입하는 겁니다. 1 대입. 얘가 f1이니까 3대죠.
결론적으로 F3이 X 1 집어넣으니까 1 되겠지. F3이 1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주어진 거야. 이렇게 해서 얘는 첫 번째 이렇게 조사했고, 두 번째 조사는 뭘로 하냐면은, 이번에는 fx인데, 여기다가 f2를 대입하지 2. x 이퀄, f2가 4한 거 아니까. 그래서 x 이퀄 여기다가 2 대입한다. 자, 그러면은 f2가 되고, 이것이 2가 되겠죠? 2가 되겠죠? 그래서 f2가 얼마냐면은, f2가 4야. 그래서 얘가 4니까 f4가 2가 되는, 이런 식이네. f4가 2. 또 나머지는 볼 것 없이 1대1 대응이니까 f5가 5가 되겠죠. 1대1 함수인가? 1대1 함수니까. 그래서 정답은 F4가 2, F5가 5니까 두 개 더하면 답이 7 되는 거죠. 자, 4번 먼저 볼까? 4번. 4번 문제는, 딱 보고 알 수 없는 함수예요. 얘는 그래서 대입해 보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은, 딱 보고 알 수 있는 뭐, 원점을 지나는 함수, 지수함수, 로함수가 아니니까 대입해 보는 겁니다. 항상 조건이 주어집니다. 조건이 F1이 1이라고 주어졌지. 그 다음에 뭘 구하냐면 F0과 F2를 구하래요. 그래서 얘는 대입해보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주로 F0을 구할 때는 X 이퀄 0, 둘 중에 하나를 0을 대입하고 주어진 걸 대입하거든요.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X에 1 집어넣을까요? 1 집어넣고 Y에 0 집어넣어 봅시다. 얘는 수치 대입법 쓰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무의 실수 XY에 대하여 성립하잖아. 항등식이죠. 항등식의 풀이 방법, 수치 대입법, 개수 비교법. 수치 대입법을 쓰는 거야. 그래서 X 1 집어넣으면 좌변이 F1, F0. 우변이 1 더하기 0이니까 F1. 그 다음에 F1 빼기 0이니까 F1. 그러면은 1, F0, F0. 1, 1. 2가 되겠죠, 이렇게. F0 2라는 걸 찾았어요. 얘가 2야. 그 다음에 두 번째 F2를 구하려고 X 이퀄 1 1 대입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대입하면 F2가 바로 나오나?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자, 정리합시다. 그래서 F1 곱하기 F1은 두 개 더하니까 F2. 그 다음에 두 개를 빼니까 1 빼기 1 F0. 아는 숫자 다 대입. F1은 1, 좌변은 1, F2, F0, 2, 2. 구하고자 하는 F2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정답은 2 빼기 1이니까 1 되는 그러한 문제 썼네요. 항상 말하지만은 딱 보고 알 수 없는 함수들은 대입해 본다. 정리할게요. 오케이. 5번 문제 보면은요. 5번에 이제 함수의 종류를 물었죠. 항상 이런 것도 잘 나오니까 그래프 보고 해석하는 거지. 요거는 요렇게 나가는 그래프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1대1 대응함수예요. 당연히 함수이면서 1대1 대응함수고, 요거는 상수함수를 말하겠죠. 상수함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의 그래프는 요렇게 꺾인 함수네요. 자, 이거는 그냥 함수죠. 특별하게 뭐 여기서 1대1 함수, 상수함수, 상등함수 말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함수가 되는 거고, 네 번째 모양은 원은 함수가 아니라 그랬죠. 자, 봅시다. 1번. 함수의 그래프는 4개이다. 자, 하나, 둘, 3개니까 네 번째 게 아니니까 틀렸죠. 2번. 나는 항상 항등함수가 틀렸죠. 이거는 상수함수죠. 다는 상수함수이다. 다는 그냥 뭐 우함수이기도 하고 그냥 함수를 말하는 거죠.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1개이다. 자, 가가 1대1 함수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4번이 되겠죠. 넘어갑시다. 이거 쉬운 거였어요. 6번 문제 볼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함수의 정의를 구하는 거. 함수인 것을 고르는 거네. 자, 요거는 함수인 것을 고를 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x가 주어졌어요. 이 안에서 반드시 나와야 돼, y 값이. y가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얘는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x의 모든 원소가 단 한 번씩 대응은 돼야지만 함수야. 자, 요것이 함수이기 때문에 요거만 보는 거야. x만 보면 돼요. 자, 1번 기억. 기억은 함수가 아닌 이유가 2가 두 번을 갔죠. 함수가 아닙니다. 니은 같은 경우는 x만 보게 되면은 1, 2, 3 모두 대응됐고, 그 다음에 단 한 번씩 대응됐던 니은 함수가 되는 게 맞아요.
자, 디귿 볼까, 디귿? 디귿이 조심해야 되는데요. 원래 이거는 일자함수 함수 맞죠? 함수는 맞지만 이걸 대입해봐. F1은 2가 되고 F2는 4가 되고 F3은 6이 되기 때문에 자, 뭐라면 X가 1, 2, 3인데 Y가 현재 1, 2, 3, 4잖아. 1은 2로 대응을 해요. 2가 4로 대응합니다. 3이 대응할 데가 없어. 얘는 3이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원소가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함수가 안 됩니다. 이게 좀 실수하기 좀 좋은 거였어. 왜냐면 fx, ex라는 것은 원래 함수입니다. 리을은 대입해보면은 2, 3, 4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함수가 돼요.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 됩니다. 자, 우리 이제 7번째 들어갈까요? 7번째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래요. 자, 1대1 대응.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1대1 대응 중에 좀 어려운 문제였었는데 볼게요. fx는 이렇게 나왔어. ax 플러스 4라는 함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b라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얘는 조건이 1보다 클 때고 1보다 작을 때래. 그럴 때 이제 a 플러스 구하는 거야. 자, 일단 이거 어떻게 푸냐면요.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나온 거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래서 증가니 아니 감소니 요거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이 함수는 그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죠. 이거밖에. 얘부터 먼저 그리는 거야. 얘는 1,b를 꼭지점으로 가져. 잘은 모르지만 1, 어딘가에 꼭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아래로 블록이지. 그러니까 이러한 아래로 블록의 그래프가 된단 말이야. 근데 1보다 작을 때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되는 거야. 이 부분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이 부분은 사라지는 거야. 그럼 얘는 감소함수죠. 감소함수. 감소함수니까 ax 플러스 4의 함수의 그래프도 똑같이 감소가 돼야 돼요. 감소가. 감소가 된다는 얘기는 이런 식의 모양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기울기 A가 음수일 수밖에 없다. A가 너무 작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두 개의 교점이 같죠. 교점이. 왜 이어져야 돼요. 1대1 대응 되기 위해서는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1을 대입한 놈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4, 1 대입한 거야. 1 집어넣으면 0 돼버리죠. 요것이 B가 된다. 그럼 얘는 A는 B 마이너스 4니까 B 마이너스 4, 얘가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얘가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럼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돼. B가 4보다 작아야 되고 A가 음수가 작아요. 최대값은 얼마니? 최대 정수니까 3 되겠죠. B는 3 되고 A가 음수가 작은 최대값은 A는 잠깐만 B의 최대값은 3이 되고 A의 최대값은 0보다 작은 것 중에 가장 큰 정수는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2가 되는 이라는 문제였어요. 마지막에 좀 어려웠습니다. 이 정수를 구하라는 문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었는데요. 정리할게요. 이제 마지막 두 개가 남았습니다. 8번, 9번. 좀 어려웠었죠? 8번 같은 경우는 이게 수능 문제를 기억하는데요. 좀 많이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8번 보게 되면은요, 이런 식이 나왔어요. hx는 3분의 1 fx 그 다음에 3분의 2 gx라는 함수가 나왔어. 딱 봐도 어렵죠? 일단 함수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구르는데요. 일단 기억은 어떤 점에서 만나면 이 두 개 함수가 어떤 점에서 만나면 얘는 hx의 그래프는 교점을 지난다. 자, 니은 그러니까 fx와 gx의 교점을 hx에 지나는 걸 말하는 거죠. 이은은 얘가 y축 대칭. y축 대칭이니까 우함수를 말하죠. 우함수. 우함수이면 hx도 우함수이다. 자, hx도 우함수이다. 축 대칭이다. 그 다음에 디귿의 키워드는 얘는 이제 만나는 교점이 어떤 점이라는 게 키워드죠. 어떤 점에서 만나면. 자, 마지막 디귿의 키워드는 1대1 대응이네요. 1대1 대응이면 hx도 1대1 대응이다. 자, 일단 말부터 어렵네요. 한번 해석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점에서 만나게 되면 나오는데 이 함수는 사실 잘 보면 이게 두 개를 한번 합쳐 볼게요. 3으로 딱 통분을 시키면은 얘가 fx가 되고 얘가 2gx가 돼요.
얘를 다시 한번 또 이쁘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3이 2 플러스 1로 바뀌고요. 1 플러스 2로 바뀌고요. 1 플러스 2로 바뀌고 얘는 1fx 플러스 2gx라는 함수가 되면서 얘는 완벽한 내분점 모양을 갖게 됩니다. 얘는 그래서 gx라는 점에서 fx라는 점으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1대2 내분점이죠. 다시 할게요. 얘는 gx에서 fx로 함수로 1대2 내분하는 함수를 말한다. 자, 이것을 알고 풀면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모른다고 치면은 여기 어떤 점을 내가 a, b라고 할까요? a, b 어떤 점을 a,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얘기죠. 얘는 이거 풍선을 그릴게요. a, b라는 얘기는 fa가 b라는 얘기고요. 얘는 a, b라는 얘기는 ga가 b라는 얘기죠. 이게 어떤 점이니까. 그럼 여기다 대입합시다. ha는 b를 지나느냐 안 지나느냐 묻는 거잖아요. 3분의 1 fa 플러스 3분의 2가 되는 거야. ga. 얘가 b니까 당연히 얘가 합쳐서 b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a, b라는 것을 다 지나는 그런 값이니까 기억은 맞는 겁니다. 이건 맞아요. 자, 니은 y축 대칭. y축 대칭이냐 보는 건데 y축 대칭은 쉽게 말해서 우함수죠. 근데 우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냐면요. 우함수는 같은 우함수끼리 더하잖아? 그러면 얘는 우함수가 됩니다.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거 하나 알고 있으면 쉽게 풀리죠. 얘는 둘 다 우함수면 당연히 더한 ATX도 우함수가 된다는 것은 요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이거 암기하고 있어요. 우함수끼리 더할 때는 우함수가 된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1대1 대응. 디귿은 맞는 거고요. 자, 디귿이 좀 어려웠는데요. 디귿은 아닌데 일단 왜 아닌지 한번 볼게요. 왜 아닌지 알려 그러면은 사실 그래프를 좀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지수함수를 하나를 그릴게요. 이렇게 하나를 또 그릴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놈의 이름을 y = fx라고 그러고 이 함수의 이름을 y = gx라고 할게. 그럼 어떤 특징을 갖냐면은 일단 얘가 2대1 gx에서 fx로 1대2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대2 이 점에 위치합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1대2 이런 식으로 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대2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쭉 증가하는 모양을 가져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요. 이 부분에서는 반대가 되는 거죠. 이게 gx니까 반대로 쭉 떨어지기 때문에 1대 이 부분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1대 올라간다고.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증가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는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소나 증가를 같이 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함수는 1대응이 아니라는 거 요거 파악했어요. 두 가지가 기억이 니은이 맞는 거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9번 문제는 그림만 식만 딱 보고 알 수 있는 함수죠. f1-x는 f1 플러스 x. 크게 비교하는 건데요. f1과 f2와 그 다음에 f-2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문제네요.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의 모양은 아래로 블록인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자, 보다시피 얘는 1이라는 놈의 대칭인 함수죠. 얘는 그래서 x = 1 대칭인 함수를 말한다. 그래서 불 그립시다. x = 1이야. 그리고 2차의 계속 양수이기 때문에요. 아래로 블록인 요런 함수를 말한다. F1이 제일 아래에 있겠네요. F1, 얘가 F1이야. 그 다음에 F2는 여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쯤에 있고 여기 이제 F2가 있겠죠. 2, F2가 되고 -2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쯤에 있다고 치면 함수 값이 위에 있죠. 얘는 그래서 -2, F-2가 된다. 제일 큰 게 당연히 얘가 제일 크겠죠. 정답은 F-2 가장 크고 제일 작은 게 얘니까 F1보다는 F2가 더 클 것이고요. 가장 멀리 있는 얘가 가장 크겠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짓게요. 함수가 조금 어려웠을 텐데 잘 정리하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